재치 있게 말 잘하는 사람, 횡설수설 말만 많은 사람. 저자 후쿠다 다케시는 1983년 화술연구소를 설립해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람을 키워주는 칭찬하기, 꾸짖기, 내 사람을 만드는 말, 남의 사람을 만드는 말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화술이 서툴러서 고민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달변가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술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실상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은 고사하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길을 쓰고 피하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피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져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스피치나 대화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우선 위험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를 잘 이끄는 기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야기할 말은 아끼지 않는 것도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남의 말에 쉽게 짜증내지 않으려면 자신의 그릇부터 키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대화를 잘 이끌려고 노력하면 어느 때 말을 해야 하고 어느 때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즉 대화의 재치가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커다란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감각과 기술입니다. 두려워 말고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자기 삶의 목적에 한 발 더 다가가 보도록 합시다. 챕터 1. 설득 화법에 필요한 10가지 습관. 위험을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망설임과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커뮤니케이션에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건넴으로써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건네보기 전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리스크가 따르는 커뮤니케이션에 도전하려면 무엇보다 용기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말할까 말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필요한 것이 판단력입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와 정면으로 맞서야 커뮤니케이션 감각도 단련됩니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이야기하라.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개성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매력은 곧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매력이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제맛, 곧 그 사람 자신을 말합니다. 매력 있는 화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해도 야당스럽지 않아서 듣는 쪽도 반발심이 덜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법이 화려하지 않으니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저마다 장점이 있으므로 자기만의 장점을 살려서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긴장이 몰려오면 마음껏 긴장하라. 누구든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긴장하기 시작하면 그 긴장에 아예 몸을 맡겨버리고 철저하게 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꾹꾹 숨어있던 내면의 봄바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다운 면이 드러나야 커뮤니케이션도 활기를 띱니다. 네 번째, 자기 생각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라. 남의 눈치만 살피면서 행동하다가는 분위기를 더 서먹서먹하게 만들거나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홀대를 받게 됩니다. 즉 역효과만 따를 뿐입니다. 남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고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면 우선 자기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무조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강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긴장되면 긴장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라.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리하면 커뮤니케이션도 마음이 오가는 교류가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당신의 인간관계는 당신이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남에게 다가가는 말을 건네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컴퓨터와 같은 편리한 기계가 잇따라 개발되는 와중에 정작 중요한 존재인 인간을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합시다. 6번째, 중얼거리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하라. 기계가 발달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고받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은 아, 에, 이, 오, 우 힘껏 외쳐봅시다. 한두 달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목청에 힘이 붙고 활력 있는 음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할 말을 아끼지 말라. 세대 차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관계에는 틈이 있고 다름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부족 상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하고 있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하며 말을 아끼고 게을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보고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보고는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판단 소재를 두루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에 능한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받습니다. 현실에서는 보고의 부족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고지만 현실에서는 보고의 부족이 두드러집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덜하므로 보고를 원하는 자의 기다림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은 결국 상대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게 돼 쌍방의 불신을 키웁니다. 귀찮아하거나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일을 알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10번째, 많이 말하고 자주 말하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대화를 나눌 거리가 없어도 대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호의를 품고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결여를 뜻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도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처럼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대화는 점차 윤기를 띨 수 있습니다.